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한이 십제에게 멸망당했다고? 이런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한은요, 이 연나라가 조선을 침공해 올 때 조선이 창녀까지 천리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일대에 창녀 일대까지 밀려나면서요, 한도 같이 밀려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후에 변한 이 일대 건국되고요. 그 다음에 진역을 행하던 그 진한인들이 이쪽 그 한의 그 후퇴 이제 한으로 이렇게 망명을 하니까 이 진한 세력들을 한의 동쪽에다가 건국하게 했다 그랬고 진한이 여기에 건국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삼한이에요. 그럴 때 이 그 레이만 세력들은 원래 이 산동반도에 있었던 우이족 또는 네이족이잖아요. 네이족이 원래 사실은 이쪽이 네이족 강역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네이족하고 우이족이 나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조선의 주축 세력이다라고 사고전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이 이제 그 한반도에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선이 이제 그 완전히 붕괴 직전까지 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한반도에다 근거를 옮겨가지고 나주 지역에 사진에 가려있습니다만은 예, 올지국을 건국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 많이 십제에게 멸망당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삼국사기 백제봉기 온주왕조에 보면요. AD 9년에 온조가 만을 멸망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27년 서기 9년 여름 4월에 두 성, 원산성하고 금연성이 항복하였다. 그 백성들을 한산 북쪽으로 옮기니 만이 드디어 멸망하였다. 자, 만이 두 개의 성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삼국지에 다 기록이 돼 있지요. 삼국지와 후한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멸망했다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스스로도 아주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김부식이. 많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삼국사기에도. 탈해 이사금 5년 서기 61년의 가을 만장수 맹소가 보감성을 들어 항복해왔다. 태조대왕 고구려 봉기에는 또 70년에 서기 122년 왕이 만예맥과 함께 요동을 침입하였다. 부여왕이 병력을 보내 이를 구하고 고구려를 쳐부쉈다. 그러면서 자기 줄을 달아놔요. 지금 고구려 왕과 함께 병력을 보낸 자는 아마도 멸망한 다음 다시 부흥한 자일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에 만을 이미 그 삼국지 한조를 다 보고서도 이런 줄을 달았다는 거는요, 아주 비겁한 행동입니다. 김부식에 대해서요, 우리가 좋게 평가할 수 없어요. 김부식하고 같이 많은 학자들이 이게 삼국사기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삼국사기 기록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 김부식이 이게 왜곡한 걸 생각을 해보면, 김부식이라는 자가 결국은 이 부관 참시당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왜곡한 자는요, 항상 하늘의 징벌을 면치 못합니다. 만 연방제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아예 만사를 그냥 왜곡해버린 거예요. AD 9년에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만이 삼국적 후한서의 한조의 주축 국가가 어딥니까? 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 백제봉기는 실할 수 없는 기록이에요. 더구나 이 뭐 김부식보다는 더 나아요. 이 식민사학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서기 369년에 근초광에 가서 많이 멸망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엉터리 주장입니다만은 삼국사기보다는 더
360년이나 더 뒤에 멸망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만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요,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이런 기록들 보면. 일본 서기 신공 49년조에 가라 7국 정벌전쟁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가라 7국을 정벌한 다음에 만을 정벌했다는 거예요. 신공 49년, 이게 이제 일본 서기 기년으로는 서기 249년입니다. 순 기년도 엉망진창인데요. 이게 212년 기사예요. 봄 3월 황절별 등을 장군을 임명했다. 곧 목낙은 자 사사노게, 이 두 사람의 성은 알 수 없다.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까? 이게 이 몹시들이 이미 그 열도에서 엄청난 세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 아스카 세력들인데요. 소아시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 후지하라노 그 집안, 백제 그 집안에서 그 일본 서기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역사 왜곡을 한 거죠. 근데 차마 사사노게는 모르겠지만 목낙은자는 왜곡을 못했어요. 백제 장군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백제가 마치 한성 백제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 학자들 정말 그 사서 읽을지 모릅니다. 이게 마한 백제 장군이죠. 목낙은자는요, 이게 나주 출신 장군이에요. 그 제가 이미 그 나주 아파트형 고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신공이 목낙은자, 즉 마한 진왕의 그 장수인 그 목낙은자 사사노게한테 명령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서는 완전히 짜집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도로 이게 폐주한 응신왕 세력들이 이후에 이제 이 신공기를 짜집게 한 겁니다. 신공이 그 진왕의 그 장수에게 명령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지휘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군대에 가서 체인 오브 커맨드라는 거를 기초적으로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절대로 그 신공은 그 목낙은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거짓 사설한 거 알 수 있어요. 정병을 이끌고 400개로와 함께 가도록 하였다. 그 모두 탁순에, 즉 창원에 집결해가지고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비사발, 암가라, 록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칠국을 평정하였다. 이거는 포상팔국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212년 기사, 삼국사기 212년 기사를 그대로 지금 백제의 관점에서 옮겨 놓은 거예요. 기년은 왜 틀리냐면요, 일본서기 기년은 엉망으로 됐어요. 그냥 갖다가 필요한 데다 아무 데나 갖다 막 연대도 안 맞는 거를 갖다 짜집게 한 겁니다. 이병도는요, 가라 칠국 정벌전쟁의 기년을 120년을 인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120년을 249년에다 12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69년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369년을 바꾼 다음에 전쟁 주체가 신공이 아니라 근초공이다.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공기가요, 기년이 엉망진창이어서 이런 정말 날림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학자입니까, 이게. 몇 차에 걸쳐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족에 해악을 끼친 자입니다, 이 자는. 서기 369년 근초왕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삼국서기 백제봉기를 한번 보십시오. 근초고왕 24년 369년 고구려왕 사유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고구려 병사 5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 한수 남쪽에서 군사를 사열했다는 거 아니에요. 12월 달에는. 모두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연방에서 근초고왕을 지원하려고 만 연방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색깔을 하나로 통일해야 하나의 세력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369년에는 이미 그 마한 백제를 비롯한 그 한성 10제까지. 그런데 무슨 369년에
그 가야를 정벌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엄연히 삼국사기에 그 212년에 그 포상팔국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기록은 이게 지금 참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요, 이 제나라가 만이고 대륙백제라는 책에다가 제가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대당평 백제국 비명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사지절 신구 우이만, 이게 소종방의 그 직책이에요. 14도 대총관인데 그 핵심이 바로 우이만 세력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이만이라는 나라가 아니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종방이가 대당평 백제국 비명에다가 우이만을 치러 갔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이족이라는 거는 이 월지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월지족은 원래 그 도읍을 나주 반남에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왕 때 이게 합친 겁니다. 그래서 부여로 간 거예요. 이 마한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당평 백제국 비명에 그 기록이 돼 있는 거고요. 사고전서에도요, 경부 우공추지 권사에 보면은 청주, 즉 산동에서 바다를 건너서 갑니다. 항상 요동과 낙랑은. 그 땅이 요동과 낙랑 사만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서쪽으로는 요수에 다다른다. 요수가 바로 북경 동남쪽에 있었다고 그랬죠. 한무제가 낙랑과 형토 두 구를 설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모두 고대 우이의 땅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우이족이 바로 고조선의 핵심 그 세력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청주 지역은 아예 우이만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에요. 삼안에 포함되지도 않았고요. 아마도 우이는 휘하가 살았던 곳이고, 휘하가 누굽니까? 고조선 복희, 태후 복희의 그 네 아들이잖아요. 조선의 기자가 봉해진 곳이다. 그러니까 자, 사고전서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이 고조선의 정통성이 결국은 마한으로 계승됐고, 그 마한 그 월지족이 바로 그 한민족의 정통 세력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계승한 것이 백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강단에서는 물론이고요, 제하에서도 이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대로 된 학자입니까? 이게 마한이라는 세력, 이걸 다 빠뜨려 먹고 무슨 역사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민족이 정통이 없잖아요. 정통 한민족을 빼놓고는 무슨 뭐 역사랍시고 주장을 하는지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진계가 조선을 침공한 거는요, 서기 전 296년입니다. 그때 이 연나라가 그 태행산맥 그 서쪽에서 이 북경 일대로 쳐들어온 거예요, 천리를. 그래서 한하고 조선이 이쪽으로 장려 일대로 이제 후퇴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변한 세력이 들어오고요. 진한 세력들이 진역을 피해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다 땅을 내주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한 거죠. 그리고 레이마는 이 시기에 이제 한반도에 그 서남부에 올지국을 세운 거예요. 발라국. 나주 발라. 그게 올지국 아닙니까? 발자가. 왜 그러면 한반도에다가 올지국을 세웠을까요? 그거는 바로 중원에서는 언제든지 제나라도 여기서 거의 성 2개만 남겨놓고 다 멸망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겁니다. 한반도는 완전 올지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반도에다 근거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영산강이 있지 않습니까? 영산강이 세계 10대 문명에 해당할 정도로 고대 시대에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곳이에요. 그거에 대한 자랑스러운 인식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마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영산강 유역의 건국이 된 겁니다. 물론 이 영산강 세력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다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산동 나중에 이제 이 북경 일대에서부터 이렇게까지도 다 많이였던 겁니다. 제가 삼국지 한조 만 55개국의 그 위치를요, 아까 그 책에서 다 비정을 다시 해서 그 결과를 그 책에 써서 예, 기록했습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이 한국의 그 강단사학자들 이병도라든가 그다음 천관우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마한 54개국은요 전부 이게 지금 제가 우이족이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분석했기 때문에요. 여기 한강 약간 그 경기 북부 경기 북부에서부터 그 남쪽으로 쭉 50개국을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놀랍게도 십제가 있었던 곳에는 많이 나라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여기만이 아니고 이게 다 시종명이었던 거예요. 만 55개국의 그 국명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 시족으로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시족이 어디 있는가를 그 바이두에서 딱 그 AI 그 검색을 한 겁니다. 바이두가 요즘에 챗 GPT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인공지능 이제 스피커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가능한 그런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시족들이 다 요렇게 마시족들이 요렇게 있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이족만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고조선이 바로 고조선의 주축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민족 정통성이 고구려보다 이게 백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같이 부여에서 나와가지고 그 정통성을 겨루는데요. 원래 부여가 태호복귀 부여가 어디입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산동 부려가 여기 산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고구려도 부여에서 나왔지만 부여가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밀립니다. 북경 북쪽으로. 그래서 이 고구려 주몽이 그 부여에서 나와가지고 나라를 건국하잖아요. 북부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 마한 세력들은 그 레이족, 우이족이죠. 그래서 고조선 정통 세력이에요. 그래서 한민족이 정통성입니다. 지금도. 여기는 진안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변안이 내려온 거죠. 이게 260년에서 70년 사이에 마한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안 변환도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한민족의 정통성이 어디 있습니까? 산동반도하고 한반도에 위치한 이 바로 우이족이 바로 한민족의 정통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이족이 바로 월지족으로 이렇게 마한이었던 겁니다. 마한이 백제가 되는 거고 대륙 백제. 그렇게 해서 민족 정통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한 월지국의 왕도는요, 나주 반남 자미산성에 있었던 거예요. 자미산성에 이제 앞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주민들 다 내보내고 그 성내마을이거든요. 이 성내마을에 거기에 그 진왕이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월계 지명이 이게 그 나주하고 반남에만 아니 나주하고 영암에만 100개가 넘는 월계 지명이 나옵니다. 영암에 월출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다 산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라 이름을 짓잖아요. 월지국이에요. 월지국. 이 세력들은 중원에도 있지만 저쪽 저기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초승달을 국기에 넣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다 월지국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에는 월지국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해 놨어요. 그랬고 이게 포상팔국 전쟁하고 연결하면 바로 여기에 나주 반남에 바로 월지국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월지국의 강역은 보시면
여기가 월지국 이전에 시종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시종이나 고조선의 나라가. 시종이라는 것은요, 그 일시무시 일시 무자 무시 그대로 하고 일시무시 그 다음에 일종 끝종자입니다. 무종 무종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하면 시종이 되는 거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 무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북경 일대에 이 무종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고조선 세력이. 북경에, 제가 고조선하고 고구려가 북경에 다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조선, 고구려, 백제 다 할 거 없이, 만 할 거 없이. 그 시종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시종을 그래서 차지한 거예요. 이 시종이 어디까지냐면요. 어떻게 이 시종이라는 나라를 찾아내냐면, 보십시오. 지금 이 시종은요, 시종면이에요, 면. 그거는 북이시하고요, 이 반남의 종남면이라고 있어요. 그 두 개의 시하고 종을 합쳐갖고 시종이라 했다. 이렇게 지금 지명이 나와 있는데요. 놀랍게도 북이시만 있는 게 아니고, 북일시, 북일종이 있고요. 북이시, 북이종이 있어요. 그리고 서시, 서종, 군시, 군종, 권일시, 권일종, 권이시, 권이종, 그 다음에 옥천시, 옥천종, 북평시, 북평종, 송지시, 송지종 해갖고요. 모두 다 시자하고 끝자로 지명이 끝나요. 이거는 고대의 행정구역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시종국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시종국이 바로 월지국이 시종국의 후계 세력이 된 거죠. 나라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고조선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월지족, 그 월지족이 세운 나라 월지국, 월지국의 영도, 월지국이 어디를 영도했어요? 마한을 영도했지요. 마한. 그리고 마한이 이름을 바꾼 나라가 백제. 이렇게 해서 한민족의 역사의 정통성이 이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